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내용이 조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이 표가 뭐 이렇게 줄로 쭉쭉쭉 그어져 있는 거, 이거는 삼성전자 주가, 이게 지금 22년간의 지표입니다, 여러분. 줄로, 파란색 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연간 주가 상승률이니까. 이거는 뭐 지금 올해 많이 빠졌으니까 내년에 오르겠죠. 요거는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이 핑크색 막대 그래프인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 연간 잉여현금 흐름입니다. 잉여현금 흐름 지금 마이너스 1614억이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까지 삼성전자의 누적 잉여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614억이에요. 자, 이제 잉여연금 흐름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지금 특별배당금 뭐 여기저기 다른 데 보니까 유튜브에 뭐 삼성전자 특별배당금 막 이렇게 줄 것처럼 뭐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왜 힘든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일반 배당까지도 이렇게 되면 정말 영향을 받을 건지, 그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지금 2000년 이후에 지금 삼성전자의 잉여현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맨 앞에 2000년도에 마이너스 7조 2,900억, 그 다음에 2008년도에도 중간에, 앞쪽 중간쯤에 보시면 그 막대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예, 여기가 마이너스 3조 7,295억 원, 예, 두 번뿐이에요. 2000년 이후에 잉여연금 흐름이 마이너스 간 게 두 번뿐인데, 지금 IT 버블이라든지 뭐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을 제외하곤 언제나 지금 유의미한 현금 흐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반도체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삼성전자의 현금 창출 능력이 그만큼 지금까지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올해는 잉여현금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적자로 돌아섰는데, 지금 현재 마이너스 1614억 원인데, 근데 이제 여러분, 삼성전자가 이 정도면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SK 하이닉스의 잉여연금이라든지 안에 재무 상황은 지금 말할 것 필요도 없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뭐 우리가 그건 알죠. 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것 때문에 크게 감소한 거는 상당히 알고 있는데, 자, 출하량 감소 많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잉여현금이 크게 적자로 돌아섰냐? 예, 요거는 반도체 업황 침체로 인한 실적 감소 삼성전자가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죠. 대규모 투자. 지금 내년도, 근데 문제는 내년도도 상반기까지는 이 IT 수요가 급감하면서 출하량이 많이 감소할 걸로 보입니다. 자, 올해 3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1% 줄어든 10조 9천억. 자, 올해 총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8.4% 감소한 한 47조 정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47조면 장자님,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요. 이 정도면은 뭐 작년에 뭐 50조 대인데, 이 정도면은 뭐 이렇게까지 현금 흐름이 뭐 줄어들 이유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익 감소 폭은 크진 않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 메모리 반도체는 이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공급이 늘고 제품 가격이 떨어지면 생산업체는 투자를 줄여서 재고 조절에 나서죠. 자,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도 그동안 이같이 대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최근에 투자를 늘린 분야는, 예전에는 이렇게 실적이 안 좋으면 공급을 줄이고 투자를 줄여가지고 그 재원을 좀 마련하고 했는데, 지금은 메모리도 메모리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투자를 늘린 분야는 뭡니까? 파운드리죠.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2030년까지 171조 투자, 매년 평균 17조 원씩 투자하는 셈인데, 여기다 플러스 알파가 또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에 치중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파운드리 1위 좁히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됐는데,
근데 여러분 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올해 잉여현금이 적자를 기록을 하더라도 현금성 자산만 128조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재무 상태에는 영향이 없다. 저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삼성전자가 잉여현금이 없다고 해서 회사가 뭐 위험한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현금성 자산은 자산 한 130조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삼성전자 망하고 안 망하고는 그거는 당연히 걱정할 게 아닌데 우리가 걱정할 건 뭡니까? 중요한 건 배당이죠, 배당. 지금 삼성전자는 잉여연금의 50%를 배당 재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2018년도에서 2020년에는 3년간 총 잉여연금의 50%를 주주환원에 사용을 하기로 했죠. 이 기간에 잉여연금은 한 75조 원이 발생을 했고 계획에 따르면 이 중에 50%인 37조 5천억 원이 배당 재원이죠. 이 중에 분기마다 배당을 주는 거 이게 정규 배당인데 이게 한 29조 썼고요. 자녀 재원이 8조 6천억인데 그때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으로 원래는 한 8조 6천억 써야 되는데 10조를 썼어요. 그때 기억하시는 분. 그때 특별 배당금이 1,578원 나오고 4분기 정규 배당이 354원 나왔습니다. 그때 1,932원이 나왔어요. 2021년 4월 달에 아마 받았을 겁니다. 작년 4월 달. 이때 저도 이렇게 받았는데 따뜻했죠. 근데 연말 배당만 받아도 배당 수익이 그때 주가가 한 8만 원이었으니까 2.5% 정도 됐습니다. 자, 같은 배당 정책을 2021년부터 2023년 내년까지도 유지하고 특별 배당금을 내년 연말까지 들고 가면 2024년 4월 달에 원래 받을 수 있는데 이때 3년간 정규 배당은 거의 한 30조 정도 됩니다. 29조 4천억 원인데 이걸 지급한 이후에 3년간 잉여현금의 50%에서 자녀 재원이 발생하면 추가로 이제 환원한다는 계획인데,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문제는 이 내년에도 특별 배당이 생기려면 3년간 잉여현금이 적어도 60조 원 이상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60조 원, 잉여현금 60조 원에서 정규 배당 30조 빼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지난해 삼성전자의 잉여현금은 12조 3천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마이너스가 유력합니다. 내년에도 극적인 이익 반등이 없는 이상 내년 특별 배당금은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내년에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나기는 힘들지 않나. 왜냐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 좋기 때문에 주가는 물론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상승을 하겠지만 특별 배당금은 분위기가 녹록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잉여연금이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대규모 투자로 잉여연금이 지금 감소한 이후에 다시 잉여연금이 늘었다면 신규 투자가 이제 효과를 발휘해서 새로운 현금이 창출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2000년대 이후에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과 잉여연금의 상관관계는 0.18로 대체로 비슷하다. 이것도 희망이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잉여현금에서 주기로 했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현금만 100조 원이 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잉여현금이 악화되더라도 재무 상태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다른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면 삼성전자는 점유율을 더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주가에는 오히려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말고 2024년부터 2025년, 2026년 이 3년간 특별 배당금은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생각을 해서 봤을 때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그때는 사실 잉여현금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의 투자하는 게 그때는 이제 수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여러분 상상 이상의 특별 배당금이 가능하다. 물론 많이 장기 투자해야 되는 나중의 일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가에는 투자는 곧 수익으로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 1, 2년 후에 돌아오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